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좀 더 내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일단 가격 면에서 지금 양도세도 양도세지만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 강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시그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둔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농사 짓는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 과징금에. 서울 강남 집값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속출하면서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린 것인데요. 관건은 이 같은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본격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입니다. 먼저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지난주 약 2년여 만에 일제히 하락 전환한 데 이어 최대 0.06%포인트 낙폭을 키우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 일부 지역에선 실제 호가보다 수억 원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2억 정도? 그 정도까지 내려왔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가격을 좀 내리셨어요. 두고 보자고 대수사들은 그러니까.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도 5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에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금매가 쏟아지는 상황.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1천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22% 늘었습니다. 매물 증가세는 강남 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를 거쳐 서울 외곽 지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강남 불패가 흔들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똘똘한 한 채라든지 상급지 갈아타기 바람이 불면서 강남 그리고 마용성 한강벨트 쪽으로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이 먼저 떨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5월 9일을 넘기고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보유세 중과라는 기로에서 매도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4월 초중순까지 이어지면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런 한강벨트라든지 경기 남부 지역은 강남과 거대한 동조화 벨트 성격이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피크가 아마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 정도가 조금은 이게 매물이 가장 많은 어떤 그런 시기가. 반면 상대적으로 실수요가 많은 서울 외곽 지역은 집값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중구, 도봉구, 양천구 등 일부 외곽 지역은 전주 대비 집값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분당과 용인, 구리도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서울의 주거 수요는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외곽에서는 변함없이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분당이나 판교, 서울의 극인접한 수도권 남부 지역의 가격 상승폭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까지 치열한 눈치 싸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이후 시장 분위기는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강도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연초만 해도 치솟던 집값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꺾이기 시작한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겠다며 연일 압박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보유주택까지 매몰로 내놓자 시장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건데요.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정책은 어떤 내용일지 홍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 달간 쏟아낸 부동산 메시지는 25건이 넘습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한 겁니다. 참모들의 입을 빌리는 대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투기 근절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입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해온 분당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 기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책 반영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방침을 시사한 지 한 달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임대 등록 사업자의 세제 혜택 종료,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도 실제 이행까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 감시를 골자로 한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도 여당 주도로 국회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 입법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다음 수순은 세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규제와 세제, 금융, 공급 등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폭적인 규제 강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을 높이거나 세율 대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려 세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한계치까지 높여 매물을 유도하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는 다가올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집값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권의 인식이 있지만 최근 장기간에 걸쳐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안정화가 급선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지지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드라이브가 단순한 경고를 넘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보다도 13.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유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생활 권역별로는 동남권과 서남권, 서부권, 동부권 등 4곳에서 상승했고 특히 동남권 상승률이 1.43%로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류가 빠르게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연일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집값 안정을 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그 다음 날에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지 마라,
또 하루 뒤에는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유용한 일이다. 마지막 탈출 기회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서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그럼에도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등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조치가 종료된다고 이미 못 박았고 세제와 금융규제, 공급정책을 비롯한 전방위적 부동산 대책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당국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방안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서자 실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직전주 대비해 0.11% 상승했는데 상승폭은 0.04%포인트 축소돼 4주째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가 가격을 낮춘 급매물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초 강남구는 2024년 3월 둘째 주, 용산구는 같은 해 3월 첫째 주, 송파구는 작년 3월 넷째 주 마지막으로 하락한 뒤 내내 상승 기조를 이어가다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낮춰 급히 주택 처분에 나섰고 고가의 1주택 보유자들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은 점 등이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부동산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호가를 수억씩 낮춘 매물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 거래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이른바 포보 심리가 작동하면서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송채은 기자입니다. 부동산 유리창에 금매가 붙은 매물 종이가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를 수억 원씩 낮춘 매물도 등장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예고에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주택 처분에 나선 겁니다. 양도세 때문에 파시는 매물들이 많이 나온 게 사실이고요. 한 5% 정도는 빠진 가격에 지금 호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30억 원 안팎에 거래되던 2단지 30평대 아파트가 최근에는 4억 원 낮춘 가격에 급매로 거래됐습니다. 매수 문의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전화를 받는 중에 오는 전화 계속 겹쳐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망 심리가 이어지면서 매수자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강화된 대출 규제에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도 여전합니다. 그렇죠. 대출 때문에 자기 돈 있는 갖고 있는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데 사실 급매물이 나왔다 해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돈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급매로 내놔도 잘 팔리지 않자 일부 매도자들 사이에서도 가격을 더 낮추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매물이 쏟아졌던 설 연휴 직후와 비교하면 신규 급매는 많지 않다는 게 중개인들의 설명입니다. 굳이 막 본인이 막 내리고 싶지는 않은 거지. 정말 팔려고 좀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 가져고 간다는. 이 때문에 최근에 5월 9일로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유예를 앞두고 하락장을 주도하는 급매 물량이 해소되면 다시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매도해야 될 물건들 때문에 가격이 좀 약보합세를 보이겠지만은 결국에 하반기로 가면서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가 정책 수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이어질 대책에 따라 하락세가 본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집값이 뚜렷한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일시적인 흐름에 그칠지 양도세 중과유예가 폐지되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뚜렷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비정상적인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정상화되려면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거주하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도 이번엔 정말 다르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역대 정부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숙제였던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이번에야말로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